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 해솔 C&I 강지연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 중 하나예요. 건축 분야로 볼 수 있고요. 시설물의 도색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 사업입니다. 이제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이 경우는 면허가 없이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그 이상의 전문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조합 예치, 사무실 이 네 가지 기준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에서는 이 네 가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준비 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자본금.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 이상이 준비되셔야 돼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 자본금이 모여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에 적격 판정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무제표상에 있는 재무제표상 실질 자본금이 1억 5천 이상 되셔야 돼요. 이 재무제표상 실질 자본금이 1억 2천 이상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설립은 언제 됐는지, 그리고 현재 건설업은 운영하고 있는지, 면허는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컨디션에 따라서 진행하는 과정들이 달라져요. 단순하게 1억 5천이라는 예금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건설업 면허가 보유 중이기 때문에 모든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컨디션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에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돼요.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기업진단보고서 같은 경우는 발급받으실 수 있는 분이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기장을 하고 있는 세무사가 해주면 되겠네, 회계사가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장을 하고 있는 세무사는 법적으로 진단을 할 수 없어요. 물론 특수목적 관계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를 찾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해설에 문의해 주시면 회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를 판단해 드리고 만약에 실질 자본금이 부족하다. 그럼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공지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제조합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의 출자금을 예치하시게 되세요.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서 54자가 예치가 될 수도 있고 43자가 예치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건설한 면허를 신규로 내는 회사들은 대부분 54자를 배정받게 될 거예요. 이 예치된 54자는 한자당 금액이 약 93만원 정도가 되니까 대략 5,060만원 정도의 금액이 예치가 하게 되고요. 이렇게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가 되셔야 돼요. 그럼 대부분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돈을 언제 쓸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면허를 반납하거나 이 사업을 더 이상 안 하실 때 그때 이 돈은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출자금이 예치되고 나면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서류가 발급이 되고요. 이 해당 서류가 우리가 조합에 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접수할 때도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기준 기술자입니다. 도장공사업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냥 직원 2명 배치되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올 수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조금 쉽게 얘기하면 건설기술인협회라는 곳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예요. 분야는 토목과 건축만 인정이 되고요. 그게 아니면 국가기술자격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기능사, 뭐 산업기사,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두 분 인정이 되고요. 국가기술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단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정해진 명단 이외에는 인정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술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시근로예요. 이 상시근로라 하면 이중 취업 안 돼요. 그리고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간혹 자기가 어디인가에 취업이 있으면서 작은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제출할 서류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 확인서, 이러한 서류들이 제출이 됩니다. 이 외에 뭐 고용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 동의서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요청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지역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도장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해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이러한 경우는 인정이 절대 되지가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간혹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요건이 건설업은 입주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점점 되지 않고 있는 추세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아까 얘기한 이 인정 가능한 옷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성이에요. 이 회사가 정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면허를 내는 부분인지를 보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임대를 한 사무실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을 했는지, 임대 계약 기간이 지났다면 뭐 갱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 있고요. 사무실 사진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영위할 환경은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류들이 잘 제출이 돼야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현장 실사의 과정도 거칠 수 있어요. 제출한 서류와 사무실이 정말 동일한지, 주무관이 방문했을 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정말 사업을 회사로서 타당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4가지 등록 기준에 맞는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해서 접수는 어디에 하느냐, 지역 내 시군구청에 접수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접수를 하고 나면 영업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빨간 날, 주말 제외한 20일의 기간이 소요가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 20일의 시간이 모두 소요가 되지는 않고요.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고 실사가 나왔을 때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10일 이내는 면허가 발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역 주무관마다 풀로 20일을 채우는 곳도 간간히 있기는 해요. 특수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언제든 저희 해솔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 해솔 C&I의 건설업 전문가가 지역 주무관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법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 기준에 맞게 가이드를 정확히 제시해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답을 언제든지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해솔 C&I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정확하게 답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장공사업의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